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곧 또 명절이 찾아오네요. 예전에 전 이렇게 명절을 앞둔 달이면 미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명절만 떠올리면 내가 결혼을 왜 했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왜냐고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이상하게도 명절만 되면 아프시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테고 명절 증후군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올해가 제가 3년째 맞는 명절들이었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도 친정에 제때 가보지를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때마다 아프셔서요. 그런데 속상하고 조금 짜증이 나긴 했지만 사람이 아프다는데 더 나쁜 생각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은 남편도 미안해하면서 어쩌겠냐고 엄마가 아프셔서 못 가니까 다음 명절에는 꼭 저희 친정부터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명절에 시댁 먼저 친정 먼저 이렇게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전에 대상포진을 좀 심하게 앓으셨다고 들었고 그 이후로 조금 무리하거나 신경을 쓰면 그 자리가 신경통처럼 아파서 아예 눕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석증도 있으신데 그게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말썽을 일으킨다고 했고요. 여튼 이렇게 그 다음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시댁 말고 친정부터 다녀오자는 남편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친정부터 가나보다 하고 명절 휴일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딱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고요. 그래도 우리 친정 그냥 먼저 가자고 했어요. 제가 나쁜 년일지도 모르지만 위독하신 게 아니라면 저도 저희 집에 꼭 가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아픈 시어머니를 두고 차례 지내려고 미리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이번 딱 한 번만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솔직히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이번 한 번이다 하고 갔었습니다. 이석증인 것 같다면서 어지럽다고 꼼짝 못하신대요. 그래서 연휴 내내 남편과 시어머니 병수발 들다가 시간을 보냈어요. 저라도 친정에 다녀오고 싶었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됐던 때라서 사실 그렇게 하면 내내 미움 받을까봐 걱정돼서 꾹 참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냥 한번 짜증내고 혼자라도 친정에 다녀왔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여튼 그렇게 두 번째 명절도 어이없이 보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였다면 이렇게 속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친정에 명절 연휴 다음에라도 다녀올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그럴 수도 없고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오긴 했지만 명절에 저희 집도 북적북적 명절 분위기 느끼고 싶으셨을 텐데 죄가 없으니 아직 결혼 안 난 제 여동생과 셋이 보내셨을 생각을 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내심 속상하신 것 같았지만 사돈이 편찮으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또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아프시네요. 아니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대체 왜? 왜 명절에만 아프실까 하고요. 평소에도 자주 아프신 분이라면 제가 그러려니 하겠어요. 평소에는 너무 잘 지내세요. 등산 다니시고 취미생활 하시고 집에 한시도 안 계시고 밖으로 도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아프시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마음도 약해지고 저희 부부가 꼭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대요. 이때 처음으로 외아들과 결혼한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자식 하나 있다 보니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서로 너무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아버지는 뭐 하시냐고요? 이번에는 친구분들과 낚시 모임을 떠나셨대요. 아프신 건 낚시 가신 이유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시아버지는 명절에 안 오시냐 했더니 그 낚시 모임이 고향 친구들이랑 가는 거라 고향에서 볼일 보시니까 안 오신대요. 네, 그렇게 저는 또 친정에 못 갔네요. 이번에는 그냥 맘먹고 남편에게 맡기고 가려고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약한 척 하시더니 이번에는 화를 내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이 집 귀신이 되어야 하는데 너는 맨날 친정 못 가서 한 달이냐고요. 주말이나 이럴 때 가면 되지. 이렇게 아픈 시어미를 두고 게다가 남편까지 두고 혼자 친정에 가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친정 부모님이라고 남편 두고 혼자 하면 좋아하시겠냐면서 혹시 친정 부모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저희 집도 명절에 저만 기다리고 계셔서 그런다고 했더니 획 돌아 누우시더니 그래 그럼 가라. 대신에 너 나한테 시집살이 톡톡히 당할 각오하고 다녀와. 이러시더군요. 세상에나 본인 입으로 시집살이를 시키겠다 선포를 하는 분도 계신가요?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 아직 어리고 시어머니는 저렇게 벼르고 있고 옆에 있는 남편이라는 인간은 제 편이 돼주지 않고요. 그렇게 명절 연휴를 또 거지같이 보내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직장에 어렵게 연차를 내고 일주일간은 친정에 가서 남편과 연락 끊고 지내버렸습니다. 카톡이면 전화면 난리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내버려 뒀어요. 그렇게 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안 좋은 표정으로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널 찾는다고요. 와, 이 남편이란 새끼가 시어머니한테까지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고 여튼 전화를 받긴 했습니다. 그 당시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받았더니 시어머니의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집 왔으면 그 집안이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더니 남편까지 내팽개쳐 두고 결혼한 여자가 지네 친장에 쏙 숨으면 다냐고요. 시집살이 시키겠다고 각오하라는 말도 우습게 들렸냐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며느리 도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명절 때마다 자기 친정에 못 가는 며느리는 없을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돌봐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한 이틀이라도 간병해드렸으면 어머니도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가라고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년이 아주 맹랑하게 말대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살면서 2년 전의 소리 못 들어보고 컸습니다. 저희 집 딸 둘 키우시면서 저희 아빠도 항상 좋은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뭘 어쨌다고 저러시는 건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대판에 대고 시어머니는 절 가만두지 않겠다 으름장 놓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했겠죠? 본인이 통화했으니 네가 전화해도 받을 거라고요. 이 새끼가 이렇게 마마보이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찌질한 새끼라는 걸 왜 연애할 때는 숨겼을까요? 여튼 전화를 받았더니 지네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좀 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파서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래도 자기 엄마가 제가 돌아와서 빌면 용서해준다고 했다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냥 이 인간은 믿고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싸움질을 해도 얼굴을 보고 퍼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자꾸 내일 가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잠도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하고 화가 났었나 봐요. 가는 길에 앞차 사고가 나버렸어요. 앞차가 정지해 있는 걸 못 보고 받았는데 속도는 이미 줄인 터라 큰 문제는 없었지만 보험회사 부르고 또 난리가 났죠. 그렇게 사고 처리를 하던 중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흥미로운 소리를 듣게 됐네요. 명절 이틀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였어요. 생각해보니 이날 시댁에 들러 뭔가를 가지고 온다고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또 아프다고 하면 될까?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데 또 통할지 모르겠어. 매번 다음번엔 장인어른 댁에 먼저 가자고 해놨는데. 아이고, 그래도 시엄마가 아프다는데 지가 뭘 어쩌겠니?
안 오고 백이겠어? 아, 모르겠어. 여튼 엄마가 잘해봐. 명절에 나도 쉬고 싶은데 운전 몇 시간 해서 장인어른 댁 가는 거 힘들고. 아, 몰라. 여튼 불편해. 알았어, 알았어. 엄마만 믿어. 너희 아빠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여튼 반찬 잘 챙겨가고 내일쯤이나 전화할게. 알았어, 엄마. 참, 듣고 있는데 기가 차더군요. 이 미친 인간이 일부러 계획을 한 거였더라고요. 하, 참, 쓰면서도 웃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는 거 운전도 싫고 불편해서 지가 술을 쓴 거였어요. 거기에 시어머니는 좋다고 응한 거고요. 두 모자가 똑같으니 그랬겠지만 이젠 시어머니보다 남편이란 새끼를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주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에게는 전화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 엄마한테 사과하러 가는 거야? 그래, 그래. 그래야 편하게 살지. 우리 엄마 하나만 뒤끝 길어서 자기만 힘들어. 빨리 갈게. 요지랄 떨더군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이 주무시려다가 초인종 누르는 게 저인 걸 보고 놀라신 눈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사과하러 온 줄 알았는지 뿌듯한 표정이었고요. 인사드리고 남편 도착하면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엄마, 땡땡이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이지랄. 속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참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평소엔 정말 쌩쌩하시다가 꼭 명절 때만 아프신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짚고 날렸네요. 시간 끌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팔딱 뛰시네요. 사과하러 온 줄 알았더니 지금 치주하러 왔냐면서 그러려고 이 시간에 이렇게 왔냐고 하시더군요. 옆에서 시아버지도 아가, 아무리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자기 할 말 다 하고 산다곤 하지만 이건 너무 경우가 없는 게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버님은 그런 의문 안 들으셨어요? 왜 내 와이프는 명절만 되면 아플까? 왜 그때만 아파서 며느리는 친정에 못 갈까? 이런 생각이요. 그랬더니 명절 다가오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네, 아버님. 저 역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면서 가방 속에서 차 안에서 떼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두 모자의 대화를 말이죠. 시아버지는 다 보고 나시더니 지금 둘이서 뭐 하는 짓거리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를 낼 사람은 전데 시아버지가 하도 난리셔서 좀 진정하시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셔도 그렇지. 아들이 이렇게 못나고 사람 아닌 짓을 하면 어머니란 사람이 그걸 바로 잡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같이 동조를 해서 이렇게 사람을 속이세요? 저희 친정이 그리고 제가 우스워 보이세요? 이렇게 싸고 도시니까 이 정신머리 없는 인간이 영영 구지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했더니 말이 너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이 뭐가 심해요, 어머니? 아니죠. 이제 저에게 어머니 아니시니까 아주머니. 경우 없이 자란 인간 사람 못 만들어서 장가 보냈으면 독립해서 잘 살기라도 해주실 것이지. 그렇게 아깝고 보기 애처로우면 그냥 끼고 사세요. 나이 그만큼 드셔서 추잡스러운 짓 하지 마시고요. 했더니 인연이 아주 미쳤다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면서 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곧 다시 보내드릴 테니 평생 그렇게 아들 뒤나 닦아주면서 사세요. 제가 빠져드릴게요. 그리고 너 이 새끼야. 우리 부모님이 널 뭘 불편하게 했냐? 그냥 어른이면 불편하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너네 집에 편해서 다닌 줄 아니? 너네 부모님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다니는 줄 알았냐? 이렇게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살 거면 그냥 살지. 왜 나랑 결혼해서 이 지랄이야? 앞으로 너 니네 엄마랑 살아. 알았지? 아, 앞으로가 아니네. 그냥 너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면 되겠다. 그치? 네. 그렇게 퍼붓고 저는 지금 이혼 준비 중입니다. 신혼집이었던 곳은 부동산에 내놓았고 친정에 와 있어요. 이 거지 같은 인간들 때문에 괜한 직장까지 그만두고 쉬고 있네요. 도저히 화가 나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몇 년간 그 두 모자의 깜찍한 연기에 속아 넘어간 제가 가장 멍청한 년이죠. 그날 사고가 안 났다면 저는 지금도 친정에 한번 못 가는 그런 멍청이로 살고 있었겠죠. 그 뒤에 질척질척하고 더럽고 치사한 이야기는 적고 싶지도 않네요. 빨리 이혼해버리고 정말 다 털어버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뿐입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